경제와 투자에 대한 깊이 있는 생각, 딥사이트 시간입니다. 코스피 3,000포인트가 그야말로 눈앞입니다. 지금 방송하는 중에 2,999인데요. 예, 마치 뭐 연말 송년회 12월 31일 카운트하는 것처럼 지수가 어떻게 되나 보고 있는데요. 예, 오늘 하루의 움직임보다도 지금의 이 강력한 상승세, 특별히 우리 증시의 상승세를 어떻게 볼 것이며 힘을 실을 것인지 아니면 다음 생각으로 리스크 관리를 또 해야 될 것인지 투자자들은 생각할 게 많습니다. 예. 지금 시점의 장에 대한 흐름들 파악하고 포트폴리오 전략 세우겠습니다. 오늘 시장에 대해서 깊은 인사이트가 있으신 문스타 인베스트먼트 문장주 대표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4월에 트럼프 관세 때 충격을 보면 시장이 마치 그때는 뭐 정말 큰 충격으로 추세가 무너지는 것 같은 상황을 겪었는데 불과 뭐 한 달 반 만에 S&P는 전고점에 근접했고요. 우리 코스피는 지금 전고점을 돌파해서 3,000을 가는 상황입니다.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어쨌든 간에 뭐 뚫고 가는 분위기인가요? 아니면 조금 다음 스텝으로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될 상황일까요? 제가 직전에 출연했던 타이밍이 딱 4, 5초. 그 트럼프 관세, 예. 그 상호 관세 발표하고 난 다음에 시장 맞아요. 많이 폭락했을 때 제가 이제 출연했을 때 그때 그런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일단 국내 주식도 그렇고 미국 주시장 또 하락폭이 생각보다 일정 진행됐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추가적인 하락에 대해서는 좀 추가적인 진입할 수 있는 타이밍으로 좀 생각하고, 네. 그리고 이제 이 상승의 이제 기간이라든가 폭은 일단 뭐 시장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접근하지만은 이 상승 기간에서 좀 즐기시고 상승이 일부 맞아요. 상단에 예. 왔을 때는 좀 리스크 관리를 하십시오라고 하고 제가 이렇게 이제 한 2달 만에 이제 출연을 하게 됐는데요. 네. 저는 이제 지금 이제 미국도 그렇고 한국 시장도 보면 직전 이제 고점의 상단에 지금 걸쳐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우리가 국내를 이야기하기 전에 일단은 미국 본토를 좀 이야기해야 되는데 미국의 상승은 그러니까 미국 본토에서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페인 트레이닝이 진행됐다. 페인 트레이딩. 쉽게 말해서 이제 시장의 펀더멘탈이라든가 매크로를 분석하는 입장에서 상승을 용인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불안감이라든가 변동성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숏이라든가 리스크 관리하는 측면에서 포지션이 됐었는데 가격이 떨어지면서 트럼프발 관세에 대한 리스크가 어떻게 보면 좀 빠르게 좀 해소가 되면서 그 부분은 이제 미국의 개인 투자자들이 들어오면서 시장이 상승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수급적으로 시장이 올라가면 기본적으로 기관들은 또 벤치마크 지수에서 시장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주식을 사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해치펀드는 롱숏을 하는데 이제 숏을 했던 부분이 주식이 올라가다 보니까 강제적으로 숏커버링을 해야 되는 상황이 좀 벌어졌고, 그리고 시장이 이제 올라가다 보니까 미국의 추세 추종이라고 하는 CTA 펀드에서도 시장이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매수가 들어왔고 등등의 사항이 좀 많이 이제 펼쳐졌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면 지금 상승의 측면은 어떤 펀더멘탈이라든가 기업 이익이라든가 경제적 매크로 상황이 좋아서 이 발생됐다 보기보다는 그런 어떻게 보면 심리나 수급. 시장 내 수급 네. 상황이 좀 많이 발생됐던 게 주요한 원인이라고 보시는 거죠. 네. 4월에 굉장히 어려울 때 이 주가가 선반영을 했기 때문에 상승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셨고 꽤 많이 오를 때 생각했던 것보다 더 오르고 떨어질 때 더 떨어지잖아요. 근데 네. 국내도 이제 좀 좋아요. 분리해서 봐야 되는데 국내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탄핵 이후에 탄핵 시점에서 국내 주식이 코리안 디스카운트로 해서 한주도 많이 좀 올랐고 그 다음에 증시도 많이 폭락을 하면서 사실 국내 주시장은 이제 제가 작년 말부터 저가 매력이 발생됐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4월 달에 얼마 전에 이제 또 우리나라 대선을 했죠. 그러면서 민주당의 이제 새로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증시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사실은 시장에 대한 선반영을 했고, 그러니까 지금 현 정부의 경기 진작이라든가 유동성 공급체에 대한 기대감이 이미 시장에 좀 많이 저는 반영됐다고 생각되거든요. 그 부분까지 반영됐기 때문에
국내 증시 시장은 좀 세계 증시 시장에서 좀 가장 강한 상승세를 좀 펴졌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글로벌 증시, 미국 증시는 어쨌든 단기적으로 박스권 상단까지 좀 올라왔다고 말씀하셨는데 국내 증시는 미국 증시와 다르게 차별화해서 말씀하신 정책 모멘텀으로 가잖아요. 국내도 미국과 함께 역시 지금은 단기 상단에서 리스크 관리입니까? 아니면 국내 증시는 좀 차별화해서 적어도 단기적으로 더 열어놔야 됩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단 뭐든지 페어 트레이딩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작년 연말 기준으로 봤을 때는 미국 주식은 비쌌고 한국 주식은 쌌는데 그렇죠. 상대적으로 이제 올 상반기에 미국의 이제 관세 문제 때문에 미국 주식이 많이 폭락을 했고 상대적으로 한국 주식은 덜 빠졌고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리바운딩하면서 들어왔을 부분에서 한국 증시는 더 많이 강하게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페어 트레이딩 입장에서는 서로 이제 비슷해졌다는 거죠. 이런 시점에서는 이제 다시 이제 본토를 봐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 제가 말하는 본토는 미국 시장을 봐야 된다는 게 제 입장이고 적어도 뭐 단기적은 아니더라도 약 중기적인 시각에서 보면 그러니까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시장은 중장기적인 상황에서는 굉장히 좀 계속 상승이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저희가 코로나 이후에 유동성이 많이 공급된 이후에 변동성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변동성 트레이딩은 실제적으로 필요하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 출연했을 때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뭐 빠집니다, 올라갑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변동성 트레이딩 입장에서 뭐 추가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잘하자 그리고 저가 타임에서 웨이팅을 많이 줘가지고 추가 수익 기회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자는 의미로 제가 말씀드린 거지 뭐 일종의 뭐 어떤 뭐 하락폭이 커지기 때문에 닥터도 이런 이야기가 아니었잖아요. 그럼 지금 시점도 저는 생각이 뭐냐면 시장이 이미 선반영이 된 상황에서 박스권 상단까지 지금 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박스권을 이제 뚫고 올라가려고 하면 강한 상승 모멘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펀더멘탈적으로 봤을 때 경기가 좋냐? 그건 좀 약간 퀘스천인 것 같고 그리고 시장 내에서 유동성을 좀 살펴보면 미국 내에서 아직 연준이 유동성을 좀 줄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미국 외 국가에서는 유동성을 늘리고 있고 국내도 보면 유동성이 이미 좀 많이 퍼지고 있는데 이미 그 부분은 시장에 많이 반영돼 있다. 하지만 본토로 봐야 되기 때문에 미 연준이 언제 유동성을 공급할지 타이밍을 좀 봐야 되는 거고 그런 측면을 봤을 때는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추가적으로 주식을 강하게 올릴 수 있는 그런 강한 드라이브는 좀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좀 현금을 좀 확보하고 만약에 지금 뭐 여러 가지 대변수 불안감도 존재하잖아요. 이런 시점에서 좀 더 싸게 진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분명히 저는 이제 한 분기나 4개월 이내에 또 발생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가 됐습니다. 유동성에 의한 이런 상승의 흐름들은 변함없다. 유효하다고 말씀하셨고요. 다만 그 가운데 여러 수급이나 이런 트레이딩에 따른 변동성은 있을 수 있기 때문에요. 변동성을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은 변동성 트레이딩을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근간하에서 몇 가지 얘기를 짚어보면 당장 조금 리스크로 다가오는 게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이게 결국은 이제 유가를 건드리면서 미국의 물가를 자극하고 소위 뭐 스태그플레이션 이렇게 갈까봐 우려잖아요. 사실 지정학적 얘기고 그렇기 때문에 참 예측은 어려운데 이 부분은 뭐 시나리오로 봐야 됩니까? 어떻게 보세요? 일단 시나리오로 보시는 게 맞고 일단은 이제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첫 번째 이제 유동성 부분과 좀 결부해서 말씀드렸는데 일단 제가 말씀드린 게 미국의 유동성 상황은 지금 앞으로 시장을 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제가 계속 출연해서 말씀드린 게 유동성 공급의 주체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미국의 중앙은행의 페드가 있고 미국의 정부, 쉽게 말해서 재정지출 통해서 시장에다가 돈을 공급하는 형태인데 실제적으로 미국의 중앙은행은 계속 돈을 줄이고 있잖아요. QT도 지금 뭐 테이퍼링 진행하면서 속도를 좀 조정하지만 여전히 테이퍼링 진행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금리도 사실 동결하고 있는 상황이고 다만 이제 미국의 재정 지출, 소위 말해서 민주당의 재정 지출이 가동을 했다고
공격했던 공화당 지금 현 집행부도 공화당도 사실은 줄이려고 하는데 못 줄이고 더 오히려 많이 쓰고 그러니까 있거든요. 느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데 뭐 어려운 용어를 작년에 많이 썼었는데 이 정부가 돈을 쓰기 위해서는 세수를 받던 거 아니면 없으면 적자 재정인 국채를 발행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네. 제가 국채를 발행하는 형태에서 뭐 단기채 중심으로 발행을 하게 되면 유동성 공급하게 되고 장기채 중심으로 발행하게 되면 시장에 있는 자금을 정부가 땡겨 쓰기 때문에 민간 자금을 축소시키는 구축 효과가 발생되기 때문에 유동성이 축소됩니다고 제가 좀 말씀을 드렸던 걸 좀 상기를 시키고 설명을 드리면 네. 지금 상반기에 금리가 상당히 높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미국이 장기채를 리볼빙만 하기도 힘들고 추가적으로 발행을 하기 힘든 상황에서 옐런 장관이 했던 형태의 단기채 발행 물량이 계속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뭐냐면 사실은 미국의 유동성 공급이 중앙은행은 금리도 동결하고 QT를 통해서 테이퍼링 하고 있는데 유동성 공급이 안 되고 있지 않냐 이게 아니고 여전히 중앙은행 대신에 정부가 이런 형태로 유동성이 공급되는 형태가 시장에 사실 나타났기 때문에 예. 미국 시장은 또 좋았는데요. 문제는 이제 지금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란을 타격했을 때 당일날 유가가 5%가 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상황을 이제 좀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상품 시장에도 투기 수요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유가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경기가 좀 약간 둔화되니까 네. 숏 포지션을 들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이런 이슈 때문에 유가가 불안할 수 있으니까 일종의 유가도 트레이딩상에서 쇼커본이 나왔던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금 60불대 형성되어 있는 유가가 지금 70불대 중반에 와 있는데 지금 이 사태가 이제 안정이 되냐 안 안정이 되냐 그런 부분이 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중동 전문가도 아니고 상황을 지켜보고 시나리오만 두는데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시점에서 트럼프가 2주 이내에 뭐 이란의 핵시설을 때릴 수 있다. 그리고 어저께 그 하메네이가 우리는 결사항전하겠다. 뭐 이런 분위기잖아요. 그럼 일단 시나리오 상황은 약간 좀 그 뉴트럴한 부분에서 좀 월스탄 케이스 좀 가는 분위기가 생각이 든다고 하면 만약 이런 부분으로 제가 if라는 말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중동 불안에 의해서 만약에 유가가 불안한 상황이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되거든요. 당연히 이제 유가가 올라가면 물가를 건들게 될 거고 물가를 건들게 되면 기본적으로 미국의 장기 금리를 건들게 됩니다. 지금 미국의 장기 금리도 4.5%에 근접해 있잖아요, 사실은요. 지금 최근에 보면 전쟁이 나고 좀 불안할 때는 안전자산인 미국 국채에 수요가 몰리면서 금리가 떨어지는데 그런 현상이 전혀 안 벌어진다는 거는 미국의 국채 시장의 수급적 영향이 크거든요, 사실은요. 미국이 부핏이 많고.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물가를 건드리게 되면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조달해야 될 코스트가 늘어나게 됩니다. 네. 그 부분은 상당히 미국의 그 유동성 측면도 축소를 시킬 수 있지만은 제일 중요한 거는 신용 리스크를 부각할 수 있는 그런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실물 경제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지금 이제 미국의 이제 하드 데이터라고 생각할 수 있는 매크로 데이터는 생각보다 잘 나오는데 좀 속을 들여다보면 최근에 이제 실업률은 4.3에서 안정되는 것 같지만은 신규 실업 청구 건수 같은 경우는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재취업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일단은 경제가 생각보다 좋지 않은 상황이고 그리고 어저께 FOMC를 했는데 파월이 예전과 다르게 강력하게 여름에 인플레이션을 올 수 있다고 초명을 했잖아요. 강력하게 얘기한 건가요? 조심스럽게 얘기한 것 같은데 그 의중을 강하게 얘기했다. 왜냐하면 그런 네. 이야기 자체도 안 하는 그렇죠. 사람이 보통은, 예. 표명을 했기 때문에 강력하게 이야기했는데 일단 뭐 시장에 대해서 그 관세 영향에 따라 가지고 물가가 올라간다, 그다음에 떨어진다 이야기했겠지만은 네. 경로상에서는 아무래도 소매업체가 관세에 대한 부분을 소비자들한테 전가를 시킬 가능성이 클 거고 그러면서 일시적으로 물가 상승은 생긴다고 생각하면 아무래도 경제도 소비가 위축될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 그 중동 그 사태 발 위기가 향후에 어떻게 전개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이 생각보다 좀 좋은 방향보다는 현재 좀 안 좋은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는 그림으로 좀 보인다고 생각을 하면 이 부분이 향후에 우리가 알 수 있는 리스크로 부각될 가능성이 크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한 리스크의 영향은 얼마까지 확대될지 모르기 때문에 좀 현명한 투자가로 생각하면 굳이 이 리스크 예. 뭐 예측도 안 되고 평가도 안 되는 거를
가지고 짊어지려고 할 내가 필요는 없다. 제가 가지고 있는 뭐 향후에 뭐 장기 플랜에 가격으로 이제 계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네.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여러분들이 좀 유의를 하시고 좀 조심을 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좀 생각하시면서 트레이딩이라든가 포트폴리오 전략을 좀 가져가시는 예.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문시사 인베스먼트 문장주 대표님 만나 뵙고 있고요. 지금에 대한 시장에 대한 인식 그리고 대응에 대해서는 이제 모두에 말씀하셨고 제가 뒷부분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다음에 어쨌든 지정학적 리스크는 사실은 불쑥 튀어나온 물론 수면에 있긴 했지만 네. 실제로 이스라엘이 공격한 건 불쑥 튀어나온 거라 예측이 좀 어려운데 대비를 하고 그다음에 사실 그거와 상관없이 계속 우려했던 게 경기 침체 혹은 경기 둔화 아닙니까, 그죠? 네. 이게 오게 되면 이제 큰 어려움이라고 하는데 최근에 적어도 지금까지 나온 지표는 물가라든지 뭐 소비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생각만큼 둔화로 가는 것 같지는 않기도 해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계속 제가 말씀드렸는데 네. 저는 이제 이코노미스트도 아니고 네. 경제를 분석하는 사람이 아니고 쉽게 말해서 이제 제가 이제 운전을 할 때 계기판에 있는 소위 말해서 뭐 RPM을 보고 속도계를 보는 것처럼 저도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시장을 판단하고 대응을 하는데 네. 제가 계속 강조해드린 것처럼 역사적인 데이터를 봤을 때 10년물하고 3개월물이 금리가 역전이 된 상태에서 다시 정상화되고 이번에는 역전된 네. 상태가 굉장히 오래됐었잖아요. 이런 상황이 펼쳐지면 거의 여지없이 경기 침체가 100% 확률로 3분기 이내에 경기 침체가 왔다는 게 이제 지금까지의 이제 데이터 분석인 거죠. 네. 그렇다고 생각하면 저는 이제 경기 침체가 뭐 경기 둔화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똑같은 형태로 침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토요일 말에서 경기 침체 형태가 약하게 올 것인지 아니면 강하게 올 것인지 아니면 좀 불행하게 물가랑 같이 스태그플레이션 올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래도 저는 이제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가집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제 투자 시나리오에서는 일단 디폴트를 얻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세상이 불안하면 사실은 투자하는 게 안전자산으로 금이잖아요. 금에 대해서는 문 대표님 사실 오래전부터 얘기하셔서 이제 굉장히 상승률이 높은데 지금 금에 대한 그러면 투자 자산으로서의 시각은 어떻게 가질지. 그다음에 사실은 네. 미국에서는 뭐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네. 그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에서는 뭐 스테이블 코인 얘기하는 게 쉽지 않다고 보나 미국은 큰 어떤 이 자산 통화 가치 어떤 그런 패러다임의 물꼬일 수 있잖아요. 금과 미국에서 상원의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법안 통과된 거 의미 좀 알려주세요. 일단 제가 이제 여러 번 이제 설명을 해드렸는데 네. 통상 금은 이자가 없지 않습니까? 예, 없죠. 예. 그러니까 금하고 소위 말해서 미국 국채라고 하는 거에는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성호사로 연관돼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금의 이제 과거의 움직임이 실효 금리라는 부분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금리가 높으면 당연히 채권을 사는 거고, 금리가 낮으면 당연히 이제 금을 살 수 있는 요인이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그런 움직임이 작년에 깨져버렸어요. 근데 이제 통상 이제 금이 실효 이자율을 따라가는 형태가 만약에 깨져버리면 10년의 대시세가 나옵니다.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화폐라는 부분에 대한 신뢰성을 잃게 되면서 화폐에 대한 오히려 보면 리스크 해치 상황으로 금을 더 찾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타이밍에서는 이제 금을 좀 이야기하기가 이제 제가 좀 적절치 못한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좋게 보지만은 네. 뭐 올해만 보더라도 금이 사실은 많이 엄청나게 올랐다. 많이 올랐잖아요. 제가 우리 박사님한테 금 이야기했던 때가 2,000불 밑에고, 네. 그다음에 여기 와서도 이야기했을 때가 뭐 2,000불대 수준이었는데 진짜 뭐 이런 안전자산 금이 뭐 몇십 프로 올라가는 이런 현상을 또 보는 것도 되게 어색하잖아요, 사실은요. 하지만 단기에 올랐던 폭이 컸다는 것은 수급적으로 감소가 됐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좀 약간 금에 대한 접근은 일단 좀 네. 유보를 하는 게 좀 맞는 거죠. 좀 더 유리한 가격이 기회가 있을 수 있다. 이게 제 생각이고, 그다음에 또 어떤 거 질문하셨어요? 스테이블 코인 얘기인데요. 네. 네. 전략을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얘기는 그게 유동성의 어떤 흐름에서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실 인사이트가 시간은 많지는 않고 그 부분은 오늘은 짧게만 좀.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스테이블 코인 이야기하는데 일단 좀 짧게 말씀드리면 네. 미국이 스테이블 코인 하는 거는 미국 내에
민간에서 유동성을 창출하는데 소위 말해서 이제 우리가 외환거래법이라든가 미국의 달러를 갖고 가려고 싶어도 수수료를 지불하고 하고 달러를 보유하고 자 하더라도 이게 각종 외환거래법에 따라 제한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스테이블 코인이 있으면 그런 물꼬를 좀 열어주기 때문에 달러를 보유자하고는 잠재 수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미국 네. 내 유동성을 유입할 수 있고요. 이 부분 좀 밝힌데 국내도 원화 표시 스테이블 코인을 들고 가면 어떻겠냐 이런 이야기 했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스테이블 코인 간에도 소위 말해서 환율이 교환 비율이 생기게 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원화 표시 스테이블 코인을 들고 있는 사람이 그 달러 표시의 스테이블 코인으로 아무런 비용 없이 교환할 수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망설이지 않고 달러 표시 스테이블 코인을 갈 수 네. 있겠죠. 그래서 국내 스테이블 코인은 국내의 유동성을 예. 축소시키는 영향으로 따로 분리해서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단어 자체도 스테이블 코인이란 게 어렵고요. 그 얘기는 나중에 좀 심도 있게 얘기할게요. 문 대표님이랑 얘기하고 있는 동안에 코스피가 3,000포인트를 돌파를 했습니다. 오늘은 사실 금요일이고 좀 부담스러워서 오늘은 아닐까 생각하셨을 수 있는데 주식 주가는 항상 그런 거죠. 예. 3,000을 이제 3년 5개월 만에 3,000포인트를 돌파를 해서 기분 좋게 어쨌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두 얘기했지만 전략을 마무리하면 매크로를 보시고 그에 따른 사실은 투자와 전략들을 수행하시고 또 시장과 소통하시잖아요. 그러면 지금 어쨌든 상당히 지수 레벨은 고점 부근, 그 다음에 매크로 환경도 불안하다. 네, 그렇다고 장이 뭐 꺾이고 경기 침체로 가는 건 아니다. 그러면 네, 포트폴리오 전략 한번 마무리해 주세요. 일단 오늘이 미국의 이제 소위 트리플 리칭데이입니다. 네. 미국은 이제 잘 아시겠지만 그 ETF도 규모도 크고 파생 상품도 규모도 크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이번 주 금요일 기준으로 시장 분위기 바뀔 거라고 생각 가지고 있고요. 이번에 이제 진행되는 이제 불안감들은 일단 만기가 지나고 난 다음에 반영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좀 시간이 짧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기는 좀 어렵고 좀 수급적인 상황은 오늘의 기점으로 해서 좀 안 좋은 방향으로 좀 바뀔 수 있다고 좀 생각을 가지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미국장 기준으로 일단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단 뭐 미국이 움직이게 되면 다 따라 움직일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리고 그에 맞춰가지고 시장은 이미 기대감 반영을 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을 좀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주부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뭐 중동의 어떤 리스크가 어떤 이제 유가라든가 물가 그리고 물가에 했던 부분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용 리스크라든가 실물 경제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기간과 하락에 대한 조정 기간과 하락폭에 대한 부분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측면에서 제일 고민을 많이 하실 게 작년 말이나 들어왔을 때 이제 본전 와서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을 하실 텐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단 지금 시점에서는 한번 그 좀 가까운 그 미래 한 3개월에서 4개월 이내에 더 좋은 진입 타이밍이 분명히 올 수 있으니까 좀 약간 리스크 관리를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3,000포인트 찍은 걸 보면서 우리 문스타 인베스트먼트 문장주 대표님과 시장 전략 세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